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2월에 빅 이벤트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이 FOMC가 끝이 잘 나고 나서 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 가득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1% 정도 오르면서 2,475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합니다. 1.39% 상승한 76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종목들 여러 섹터까지 준비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의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하게 오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2%가 넘게 2.75%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부품주까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LNF 등등이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어제 또 반등이 나와서 참 반가웠었는데 오늘 일단 셀트리온은 좀 쉬어가고 있지만 그룹주가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1%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가 4%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혹시 어떤 섹터가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순환매가 한번 돌고 난 이후에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그 흐름이 감산이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감산과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면서 다시 수급이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심을 잡아주니까 IT 전반으로 뭔가 좀 온기가 도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IT 쪽의 세트에서 가장 핵심 부품이기도 하면서 주가도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어서 반도체가 실적이 저렇게 나쁜데도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IT 시황의 바닥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로도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 찍고 V자로 올라갑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좀 뭐 거짓에 가깝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컨센서스는 분명히 형성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반도체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겠지만 순환이 나타나야 되겠죠. 네. 부품이 좋았으니까 세트 쪽으로도 뭔가 좀 이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공교롭게도 어제 갤럭시 S23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머니맵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IT 쪽에 좀 주목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현지 시각으로 1일에 갤럭시 언팩 2023 행사가 또 있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IT 쪽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는 분위기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도 오르고 있는 건데요. 오늘 또 오랜만에 이 스마트폰 부품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중국에서도 춘절 기간에 휴대폰 매장에 방문했던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인 위주로 핸드폰 교체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도 힘을 받고 있죠. 특히 두나무가 오늘 정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뭐 이외에도 늘 저희 시간에 얘기 주셨던 뭐 LG 이노텍이라던가 삼성전기까지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도 어떤 기대주를 꼽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핵심은 뭐 두 가지죠. 대형주 두 종목이 일단 중국에서 나타난 회복의 핵심은 아이폰이었기 때문에 네. LG노텍이 과연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가 이 부분 뭐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기는 뭐 전기차와 관련된 MLCC 기대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주력은 휴대폰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실제로 휴대폰이 안 팔리면서 뭐 반도체도 안 됐고 그러니까 모바일 디램도 안 됐고 그다음에 MLCC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기의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회복이 되면 일정 부분 주가도 같이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개별 종목 중에서는 가장 이제 그 3D 센싱이나 카메라 모듈 쪽에서 나름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나무과 같은 종목이 급등했다가 BW 뭐 행사로 주가가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또 다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게 뭐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죠. 근데 어쨌든 신제품이 나오면 그와 관련된 부품주에 관련돼서 일단
이 시장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 번 지적드렸다시피 중국의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것이 12월 달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이슈다. 그런데 그게 뭐 항공주, 여행주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은 IT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언급드렸던 화학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의 납품 비중이 많았던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실적이 회복되는지 또 갤럭시 A23보다는 갤럭시 S23보다 A 시리즈에서 많이 팔렸을 때 어떤 부품들이 많이 실리게 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주들 정말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화장품이나 여행, 항공 이쪽만 볼 게 아니라 뭐 IT 부품 쪽이나 화학 쪽이나 이쪽까지 좀 생각을 확장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들이 또 실적으로 이어졌을 때 회복이 가능한 쪽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확인해 볼 텐데요. 방산주들이 지난 한 해 뭐 K방산 하면서 정말 많이 올랐었죠.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작년 한 해만 보면 50%가 넘게 올랐던 쪽인데 올해 들어서 방산주들 보면 1월만 놓고 봤을 때 주가가 너무 부진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위원님의 턱빛 같은 종목인데 이 종목은 또 상승부를 강하게 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1월 9일에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22%, 목표 주가 75,000원 훌쩍 넘은 81,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산주들 솔직히 주가는 지지부진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LR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요. 방산주에 대해서 어떤 시각 여전히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나타나는 주가 반등은 어제 이제 뭐 부총리의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일부 영향을 받았겠죠. 그다음에 뭐 스토리야 다 아실 거고 지금 작년에 수주한 것들뿐만 아니라 올해 추가 수주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살아있는데 1월 달에 주가 반등의 핵심 포인트는 잘 나가는 거 말고 안 좋았던 것들 중에 뭐가 턴어라운드 하느냐가 더 핵심이었기 때문에 네. 이들 종목이 강세를 보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월 달에 거래가 붙으면서 뭔가 모멘텀이 크게 붙지 않은 종목군들은 뭐 업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주 얘기가 나올 때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저는 그 수주라고 하는 게 적절한 시점, 그다음에 그에 따른 주가 반응, 그다음에 실제로 뭐 계약서의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플러스 알파로 두고 기존에 그거 말고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정도가 민항기 쪽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면 부품 증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를 중심으로 하는 방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들 종목도 전체적으로 그 밸류 밴드를 그려놓고 너무 네. 밸류 밴드에서 상단 쪽으로 붙을 때에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플러스 알파 요인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종목이 뭐 비교적 싸게 거래되고 있다면 뭐 그런 종목은 대장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방산주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얘기 주셨습니다.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하자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제약주들의 상승을 또 이끌었었던 셀트리온입니다. 자사주 매입의 효과 궁금합니다. 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총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인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4에서 5%가량 그룹주가 올랐고 제약바이오까지 훈풍이 이어졌었거든요. 이 영향이 오늘은 일단 그룹주, 셀트리온 그룹주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공식 내용 보시면 이 정도의 금액과 이 정도의 주식 수라면은 뭐 주가의 반등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뭐 하루에도 뭐 많이 거래될 때는 1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종목이니까 저 정도의 이제 주식 수 가지고는 뭐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큰 모멘텀을 가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현대차의 경우
경우와 비교해 보면 현대차는 소각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사주와 관련돼서는 매입보다는 소각 쪽에 좀 더 시장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입 정도로는 방금 언급하셨던 효과가 지속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할인된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뭐 저거를 한 번에 살 리는 없고 쪼개서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기간 자체가 좀 기니까. 그러면 뭐 주가가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뭐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일정 물량의 저가 매수는 계속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뭐 특정 가격을 지지할지 아니면 뭐 시가 부근에서 계속 일정량을 살지는 뭐 전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이 종목이 그동안 뭐 공매도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일정량의 저가 매수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우리가 나쁘게 볼 만한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도 여러 가지 재료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뭐 붐업되거나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플러스 요소가 유입된 것은 뭐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자사주 취득만으로는 주가 강세를 이끌기는 조금은 그래도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소각까지 또 이어진다면 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룹주 자체가 대부분. 셀트리온도 거의 20%가량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본업에서 이제 잘 돼야 될 텐데 회복은 언제쯤 나타날까요? 네, 일단 가장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제 2020년, 21년에 가졌던 그런 기대는 이제 사라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본업 실적 쪽에서 이제 흐름을 봐야 될 텐데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4분기는 일단 조금 뭐 시장의 기대를 하회하거나 조금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의 메인스트림이 뭐냐? 2021년도에 부각되었던 뭐 신약 이런 게 아니라 본질적인 흐름 자체는 바이오시밀러의 품목 허가 확대,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확대, 마진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왔던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뭔가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붙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지금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품목 허가라든지 기존에 이미 나가 있던 램시마 SC나 램시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점유율 향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마진율 향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올해는 조금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4분기 실적에 시장의 기대를 못 미치면 일단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는 그래도 본업 쪽에서는 단계적으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추가 이제 품목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점유율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면 이 종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반등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또 제약바이오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호재가 나와서 빨리 주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주변 상황만 봤을 때는 수급도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고 올해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올해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이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올해 그래도 뭔가 조금 개선될 수 있는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도의 가격은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동안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뭐 아마 작년 초반 정도까지는 좋은 얘기를 드린 적이 없지만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볼만한 종목의 셀트리온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도 30배가 싸냐? 이렇게 뭐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네. 30배 자체가 업종 평균에 뭐 준하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 종목의 역사적 밸류 밴드상 저점이라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이 저 정도의 밸류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매출 감소, 이익 감소, 그다음에 뭐 기업의 변화 이런 게 나타났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고 밴드의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품목도 늘어나고 실적도 좀 증가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존재한다면 저는 그러면 이건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 종목이 지금 엄청난 보너스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뭐 실적은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그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지 정도는 한번 챙겨봐야 되겠지만 저는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매출이나 이익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뭐 밸류하단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목표 가격에 대해서는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뭐 기술적인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한 20만 원 정도가 한 번에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까지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은 목표 주가 20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K조선주들이 올해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수주액이 7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조선주들이 다시 백고동을 울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수주가 아닌 이익률 회복에 초점을 맞춰보자 얘기를 주셨거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주들 주가의 부진, 최근에 왜 이렇게 빠진 걸까요? 네, 뭐 일단 어제 이제 현대중공업을 뺀 나머지 종목군들의 일정 부분의 반등이 있었는데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뭐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수주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빠르게 채워가고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 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 도크가 차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크게 늘 수가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옆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2021년, 2022년, 20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늘어나면서 계속 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는 것처럼 매년 틀린 거죠. 아, 올해는 뭐 하반기엔 좋아질 거야, 뭐 상반기에 좋아질 거야라는 얘기를 몇 년째 계속했는데 그동안 뭐 저가 수주라든지 아니면 원가 부분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계속 마진율이 회복되지가 않아서 주가 자체가 움직이지 못한 그래서 작년 가을쯤인가요? 그 시장에서 신조어를 만들어서 조선주도 하나의 이제 태조 이방원의 주력 네. 종목이다라고 했지만 별로 그렇게 성과가 없었던. 근데 그 핵심 이유가 뭐냐? 수주가 없어서냐? 그렇지 않다. 수주는 계속 꾸준하게 있었고 일감도 계속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마진율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이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강세를 보일 수 없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조선업종은 미호도 다시 한번 벌써 3년째 속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마진율이 정말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서서히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네,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하나의 테마주에 편승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전망도 괜찮았는데 주가만 보면 정말 이게 왜 이런 걸까 속는 기분이 계속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회복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네, 뭐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좀 볼까요? 자, 일단 조선가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중고선가가 뭐 급하게 내려앉고 있는 양상이고 신조선가도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라서 뭔가 좀 강력한 모멘텀을 붙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조선업의 특성상 지금 나타나는 수주가 실적으로 잡히지 않죠. 작년, 재작년에 나타났던 그런 수주가 단계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레깅에서 2021년, 2022년을 살펴볼 때 이때 이제 조선가들이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시 선도하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운송비 이런 것들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종목에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변수로 봐야 되지만 그 변수를 빼고 우리가 가장 퓨어하게 조선업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조선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신조선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실적으로 잡힐 수 있는 그 부분, 21년과 22년의 조선가 상승 부분이 이제부터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앞단에 있는 뭐 원자재 가격, 뭐 철강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한 변수도 작년 대비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히려 작년에는 뭐 철강가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변수를 또 어떻게 마감해 나갈 수 있느냐가 부담이었다면 이제 그런 부담 요인들이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는 올해 구간이니까 올라간 신조 성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마진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 그리고 가격 전략은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종목의 제가 생각하는 최대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PBR을 볼 때 그 밴드도 봐야 되지만 ROE와 PBR이 적정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도 밸류 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빨간 점이 지금 어디 찍혀 있습니까? 여전히 적자인데 현재 PB가 2배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선이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회계 분석을 통해서 과거 마진율과 PB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원래 현재 마진율 정도라면 PB가 원래 1배 이하 정도 수준에 있는 게 원래는 네. 적절한 가격인데 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저렇게 거래되고 있는가? 업계 1위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3년째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ROE가 개선된다는 신호를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진율 ROE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저 점이 저 선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겠죠. 네. 그러면 ROE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의 현재 주가에 대한 밸런스를 좀 맞춰갈 수 있는 구간이라서 저는 현대중공업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뭐 지금 당장 뭐 삼호중공업 IPO와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조금 흔들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분기 기준으로 마진율이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느끼지 않을 거고 그러면 뭔가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 2분기, 상반기 내에 정말로 마진율이 회복되는지에 따라 이 종목은 비중을 조금 늘려나갈 그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의 목표가도 명확하게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 잡기보다는 마진율 회복에 따라서 계속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볼까요? 근데 전고점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가격이 제가 네. 보기엔 목표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3만 원 정도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13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